안녕하세요. 건실한 청년 건천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개뼈, 그러니까 가슴을 드는 것 말고도 날개뼈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날개뼈는 보통 이제 상하,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고, 이렇게 앞뒤로 전후방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부분 이제 날개뼈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펴져 있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밀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밀려있는 상태에서 심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앞쪽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요게 바로 이제 라운드 숄더. 그리고 이걸 반대로 잡아줘야 될 때 가슴을 들고 예를 들어서 랩풀 다운 같은 동작 있죠. 랩풀 다운 동작 같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날개뼈의 모양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먼저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날개뼈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 요런 모양으로 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있죠. 이때 여기 등 근육을 쓰게 되는데 등 근육이 위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은 수축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로 강하게 수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부승모근이죠. 여기를 강하게 수축시켜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빨간 부위를. 여기가 이제 뭐 광배근이 될 수도 있고 하부승모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편하게 이제 윗등과 아랫등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해볼게요. 아랫등에는 이제 허리랑 광배근, 하부승모근까지 넣을 거예요. 하부승모근은 우리 승모근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른 모 모양으로 목까지 이어져서 위에가 이제 상부 승모근이고 중앙이 중부 승모근, 밑에가 하부 승모근 이렇게 있어요. 이 팔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허리 밑기둥까지 내려와 있는 게 광배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허리고요. 이게 근육의 모양이에요. 이 제가 이렇게 빗살로 그어 놓은 게. 그래서 팔을 위로 올렸을 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여기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드는 동작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내리는 게 안 되지 위로 올리는 거는 쉽거든요. 팔을 그냥 올리는 것 자체는. 못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팔을 들어 올리긴 들어 올리는데 이 등 쪽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얘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팔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은 자, 여기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팔을 여기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위까지 올리면은 이쪽이 당겨요. 팔을 더 위로 올리면 이쪽이 너무 당겨서 몸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허리를 이렇게 제껴버려요.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확 제껴버려요. 그래서 이제 랩풀 다운 같은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 있잖아요. 그런 동작 할 때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코어가 부족해서 뭐 하체 힘 부족해서 뭐 그래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회전근개 쪽이 안 좋아서 어깨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예 아파버리면은 이쪽이 완전히 뭉쳐버리면은 아예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허리를 제껴가지고 뭐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팔을 올렸을 때 이렇게 제한이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 알고만 계시고요. 그래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그리고 아래로 수축시키는 동작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들어 올리는 건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랬죠. 왜냐면은 여기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그냥 위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력이 없어서 내리는 게 안 된다 이거야. 결국에 이쪽에서 아래 거 다 끌어당기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동작들이. 수축이라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게 이제 근력이 부족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내릴 때는 등이 이렇게 된다. 여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날개뼈를 일단은 가운데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앙에는 이 승모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배근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광배근 힘만으로는 이 날개뼈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팔을 몸통에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있죠. 이 팔 위쪽을. 이렇게 가까이 붙였을 때 수축하는 근육이지 날개뼈 자체를 아래로 모으는 그런 힘은 물론 광배근도 조금은 하긴 하겠지만 이 하부승모근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Y레이즈 보면 이 자세로 하잖아요. 이 자세에서 이제 팔을 여기 정면 보고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귀 뒤쪽으로 넘기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는 거에서 여기도 이제 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부 승모근이. 이 하부 승모근을 양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만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팔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광배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왜냐면 여기 이미 수축했죠. 팔을 몸통에 가까이 붙여서 수축을 했기 때문에 광배근 수축하는 힘으로 당겨오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레이즈처럼 이 하부 승모근만 따로 운동을 하는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슴을 좀 잘 들어야 수축이 좀 잘 되겠지만, 이 가슴 드는 것과 날개뼈 움직이는 건 다른 이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이제 좀 들려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들려 있으신 분들이 와이레이즈 같은 이 하부 승모근을 쓰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제 광배근까지 제가 아까 말했죠. 광배근이 힘이 세면 여기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왜냐면은 광배근을 쓰려면 또 이 날개뼈가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광배근 훈련도 따로 하면서 이제 하부 승모근 운동도, 기능적인 운동도 계속 같이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가 위로 많이 들려 계신 분들은 랩풀다운이나 이런 풀다운 종류, 팔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 이 동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와이레이즈를 특히나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부 승모근 운동인 와이레이즈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아니고 앞에서 뒤로잖아요. 그러니까 승모근은 그냥 앞에서 다 뒤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배근은 거의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당겨오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그냥 내려버리면 돼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이 정면에서 어깨를 보시게 되면 어깨가 너무 말려 있어서, 지금 얘가 날개뼈거든요. 어깨가 너무 말려 있어서 이렇게 빠졌다고 할게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날개뼈가 단순히 위로 올라가 있는 것 말고도 앞으로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따 로우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날개뼈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앞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다시 뒤로 당겨 오면서 아래로 이렇게 눌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한테는 엄청 좋겠죠.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하부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정말 약한 근육이에요. 정말 약한 근육이고, 얘의 힘만으로 날개뼈를 완전히 뒤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보다 훨씬 강력한 애들이 누가 있냐? 이 위에 있는 중부 승모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거의 뭐 요즘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깨 통증 있죠. 어깨에 뭐 맨날 뭉치고, 제가 이제 회원님 봤을 때 어깨 여기 상부 승모근 쪽 여기 안 뭉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여기 제가 풀어드리거든요. 풀어드리는데 아프다, 아니면 시원하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이 상부 승모근은 항상 긴장돼 있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항상 긴장되는 근육이고, 또 이제 힘이 좀 가장 센 부위다 보니까 자주 쓰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근육이 약할수록 선천적으로 센 이 상부 승모근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뭉치고, 또 뭉치면 또 풀고 또 수축하고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늘어져. 늘어져서 아까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늘어져서 여기 위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 앞으로 계속 밀려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깨는 더 계속 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로우 동작 같은 걸 하시게 됐을 때 이 동작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제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가슴이 펴지고 이 등 쪽 등 근육이 어느 정도 수축을 해서 어깨를 뒤로 당겨 왔어요. 그쵸? 당겨 와서 그대로 팔꿈치가 몸통에 붙으면서 등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등이 수축을 안 해요. 어깨는 계속 이쪽으로 밀려 있는 거죠. 계속. 여기서 수축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깨를 앞쪽으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당기면 당길수록 팔꿈치만 뒤로 가고 어깨가 앞쪽으로 회전을 해버리니까 등이 수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어깨에 힘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안 당겨지니까 여기에 계속 힘주죠. 왜냐면은 나는 태어나서 등 근육을 써본 적이 없고 항상 승모근만 써왔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센 상부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명심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상부 승모근, 얘네가 뒤쪽으로 강하게 당겨지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 왜냐면 얘네를 일단 힘이 세니까 뒤쪽으로 모아주는 힘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같이 얘네들도 같이 하부 승모근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쓰이고, 왜냐면 수축을 하긴 하니까. 그래서 등 이 위쪽이 윗등이 좋아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가 위에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어깨가 일단 뒤로 가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깨가 일단 뒤로 갔죠. 뒤로 간 상태에서 무게가 로우 동작할 때 광배 타겟을 한다면 이렇게 뒤쪽으로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당겨오잖아요. 팔꿈치가 홀을 그리면서 당길 때 얘가 이미 뒤로 가서 꽉 잡아주고 있고 가슴이 잘 들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힘을 잘 받게 되겠죠. 내가 계속 이렇게 당기면 뭐해? 그죠? 얘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미는데 몸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가슴도 말리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승모근을 좀 잘 수축하는 힘, 여기 써야 됩니다. 근데 등이 좋아지려면 수축하는 힘만 세면 또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있죠.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는 또 등을 최대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곡선이 일어나죠. 등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늘리는 거죠. 당겨올 때는 당연히 다시 여기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반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처음에 이제 그 전 자료실에서 얘기했을 때처럼 가슴이 계속 들린 상태에서 등이 늘어나고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돼요. 흉추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게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날개뼈 힘을 강화시키면 가슴을 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등 근육이 얘네가 이제 발달이 되면 근육이 계속 끌어당겨줘요. 수축하는 힘을 많이 키워놓으면 얘네가 끌어당겨주면서 나도 모르게 좀 펴진 느낌? 실제로 수업할 때도 등 운동을 좀 시켜놓고 날개뼈를 계속 쪼아주고 해주면은 등이 굉장히 펴져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이 뒤로 당기는 이 힘, 저는 솔직히 1순위는 이 후인 동작이라고 생각해요. 후인이 먼저 돼야 된다. 뒤로 와야 뭘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게 돼야 됩니다. 그 숄더 패킹이라고 했을 때 숄더 패킹이 뭐냐면은 이제 후인이랑 플러스 하강을 합친 건데 사실 하강을 세게 하면은 후인이 풀려요. 너무 많이 이제 전인돼 있는 어깨가 전인돼 있다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전인돼 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후인이 필요하겠죠. 후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하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는 운동들 있잖아요. 미는 운동들 할 때 가슴 잘 들으려고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숄더 패킹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슴 운동할 때 숄더 패킹을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면은 가슴을 들고 등에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러니까 힘이 막 빡빡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주먹 꽉 쥐고 있으면서 주먹을 펴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꽉 움직인 상태에서 움직여보래. 힘을 엄청 준 상태에서 그럼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막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 빡빡 주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부드럽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등이 어떤 상태였냐면 내 손가락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힘을 빡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유연하게 좀 움직여라.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인 하강이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다. 후인 하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등은 어느 정도의 힘을 받아서 수축하는 힘을 살짝 길러서 너무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날개뼈를 처음에 이제 딱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완전히 좋은 거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 있죠. 그냥 요렇게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있고 일단 요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앞으로 말려있는 사람들은 약간 힘을 줘서라도 요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짝 당겨놔야 돼.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팔까지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살짝 어깨를 뒤쪽으로 집어넣어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받는다고 칠게요. 등만 강하게 좋으시게 되면은 무게를 받을 때 이 등이 수축하는 힘에 무게가 실리면서 등에만 힘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면 어깨 이 주변에만 힘이 들어가거나 이 어깨 뒤쪽에 이렇게. 그래서 약간만 등에 힘을 주시고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날개뼈랑 또 다뤄야 될 게 회전근개인데, 자, 이게 외회전, 이게 내회전이죠. 자, 이렇게 내회전, 외회전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회전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외전은 몸통에서 팔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외외전은 몸통에 팔을 많이 붙여야 되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외회전은 팔꿈치를 붙이는 구조가 훨씬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광배근 운동 할 때나 아니면 이제 팔 운동 할 때 많이 쓰이죠. 내외전은 이제 프레스 운동, 즉 뭐 가슴이나 어깨 운동할 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등 상부, 승모근 운동할 때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보통 이 운동하실 때 어깨가 아프다, 그럼 내외전 문제일 경우가 많고요. 광배근이나 팔 운동하는데 좀 뭔가 불편하거나 자극이 좀 잘 안 온다, 외외전이 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봤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그나마 제가 구분 지어놓긴 했지만 둘 다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슴 어깨 하는데 외회전이 안 돼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가슴 어깨 할 때 내회전이 너무 세게 걸려서. 이해되시죠? 너무 세게 걸리니까 어깨가 뭐 헛돌기도 하고 찝히기도 하고, 이 내외전이라는 게 사실 어깨를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운동을 좀 잘 하고 싶다, 이런 프레스 운동이나 승모근 쪽 운동을 잘 하고 싶으면 내외전 운동을 하긴 하되, 너무 또 한쪽으로만 또 치우쳐지면 또 외회전 기능이 또 떨어지니까 결국엔 밸런스예요, 밸런스. 얘네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 어느 한쪽이 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 보니까 제 영상에 또 이제 외회전, 내외전 그 밴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둘 다 강화를 해주고 머리 뒤쪽으로 팔을 올리는 거 있죠. 이 동작이 잘 안 되면 외회전이 스트레칭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스트레칭이나 보조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뒤쪽에 있죠. 허리 뒤쪽에 이렇게 손 집어넣을 때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외전 스트레칭이나 보조 운동을 해줘야 된다. 운동할 때 어느 정도 기본 상태, 요렇게 이제 어깨가 튀어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동작이 수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어깨를 들고 내리고 하는 동작이 그래도 좀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할 숙제는 이제 내외전, 외외전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이해하고 운동을 하시면 어깨나 뭐 날개뼈 움직임 때문에 뭐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깨랑 날개뼈 문제 있는 경우가 각각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이제 날개뼈가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러니까 거상되어 있는 사람들은 팔을 위로 올리고 와이레이즈, 이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뒤로 당겨주는 동작이나 아니면 풀다운 동작, 이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고, 반대로 이제 어깨가 처진 분들, 처진 어깨의 경우에는 이 승모근이 발달한 게 아니고 승모근이 약해서 처진 거거든요. 그 위쪽으로 얘네들을 올려줘야겠죠. 얘네들을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뭐 미는 리버스 슈러그 같은 동작들을 해줘서 오히려 이쪽을 올려주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은근히 미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팔을 위쪽으로 계속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립하지 않는, 고립하지 않고 그 어깨를 계속 써주면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로우 동작 같은 경우에는 등을 잘 펴주기도 하고 잘 수축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축이 잘 안 된다. 어깨가 이렇게 아무리 팔꿈치를 당겨와도 어깨가 계속 앞으로 헛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부랑 중부 승모근이 발달을 해줘야 어깨가 뒤로 잘 빠져요.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승모근 힘을 먼저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저 광배근을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중부 승모근을 발달시켜서 뒤쪽으로 좀 어깨를 당길 수 있게 하는 힘을 먼저 기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외회전과 내회전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견갑 끝에 이제 바로 어깨뼈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회전이 좀 잘 되면 등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때 전혀 뭐 다치거나 불편한 게 없을 거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여 있는 것처럼 외전을 잘하면 팔 운동이나 광배근 운동할 때 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내외전을 잘하게 되면 가슴, 어깨, 프레스 같은 동작을 하거나 중상부 승모근 등 타겟을 할 때 유리한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둘 중에 어느 한 것에 치우쳐지면 안 되고 둘 다 잘해야 된다. 가슴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슴 어깨 할 때 어깨를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내외전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회전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고 밴드 같은 걸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날개뼈 움직임부터 만들어요. 등 운동을 좀 잘 해줘야 된다요. 등이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봐야 돼요. 어깨 아파도 바로 회전근개 보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 운동을 그때 합니다. 그리고 근데 회전근개 운동하기 전에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내외전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전에 그래서 외회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 회전근개 운동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설명이 좀 미흡하긴 한데 제가 이게 뭔가 수업할 때는 바로바로 딱딱 튀어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또 건천킴의 자료실이라는 컨텐츠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거 세 가지 정도를 했는데 특정한 분들 아니면은 보통 이 세 가지로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특별한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알려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참고해서 진짜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뭐 악플도 많이 달리는데 그래도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